원장님, 저는 똥인가 봐요. 이 똥파리들이 저만 보면 귀신처럼 달라붙어요. 이 무례한 인간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잘하고 배려해주고 착한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선 넘고 멋대로 말을 툭툭 던집니다. 야, 그 옷은 좀 아니지 않냐? 너는 그 나이에 아직 왜 그 자리야? 넌 왜 항상 눈치가 없니?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무례는 디폴트고요. 또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상대를 골라요. 사실 이 무례에도 급이 있거든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 매뉴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이게 뭐 업무상 스트레스도 있고 좀 기질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이 좀 높은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으세요. 특히 무례한 인간.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요, 병원에 제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러한 무례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죠. 벌써 제가 한 2년 넘게 진료 보고 있는 한 직장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정기진료 때 상담을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전 진심으로 현대의학 최고의 선물이 정신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 나쁜 놈들은 병원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착한 사람들이 약 먹고 버티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 말에 정말 100배 공감했습니다. 무례한 인간은 자기가 왜 무례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안 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 거짓말하고요, 자기가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피해자가 생기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바로 여러분 같은 착한 사람들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듣고 보고 환자분들과 같이 분석한 이 무례한 인간들의 실체와 그들에게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품격을 지키는 대응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요. 이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분들이 많아요. 말도 예쁘게 하시고 상대 마음 상할까봐 늘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회사에서 사실은 진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가 쉬워요. 한 번은 정말 자조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똥인가 봐요. 이 똥파리들이 저만 보면 귀신처럼 달라붙어요. 이 무례한 인간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잘하고 배려해주고 착한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선 넘고 멋대로 말을 툭툭 던집니다. 야, 그 옷은 좀 아니지 않냐? 너는 그 나이에 아직 왜 그 자리야? 넌 왜 항상 눈치가 없니?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무례는 디폴트고요. 또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상대를 골라요. 사과하는 법도 절대 없고요. 자기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인 걸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몰아갑니다. 여러분, 착한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착하기만 한 건 절대 안 돼요. 경계선이 없는 착함은 공격 허용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날 만만해 보이게 해요.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기준과 경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 넘는 사람 앞에서는 웃어주지 않고 필요하면 가볍게 정색도 하는 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괜찮아, 좋게 좋게 하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요, 똥파리 같은 인간들은 이거를 만만하다고 인식하고 달라붙죠. 이 다정함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껴주세요.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웃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때 감정 없이 진지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반응을 줄여나가세요. 그러면 나를 만만하지 않게 느낄 겁니다. 사실 이 무례에도 급이 있거든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 매뉴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례한 인간 4종 세트와 대응법 나갑니다. 첫 번째, 머리 나쁜 무례형. 그냥 생각 없이 입을 터는 스타일이에요. 야, 그거 뭐야?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그냥 핀잔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자기 중심성 100%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의 의도가 엄청 나쁘진 않은데 그냥 좀 머리가 나쁩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랑 지능이 관련이 크거든요. 이렇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말에 필터도 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똑같이 사실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뭐야? 물어보면 이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이야. 너는 맨날 그 티 입고 다니잖아. 팩트로 받으면 됩니다. 감정 없이 담백하게요. 그럼 그렇구나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그런 인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감정을 섞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묘한 돌려까기형이에요. 얘기할 때는 재밌게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자리에서는 눈치를 못 챘다가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생각하다 보면 잠깐만 그 말 왜 한 거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너 되게 열심히 하긴 하더라. 근데 그때 좀 힘들어 보였어. 라든지 뭐 그런 옷도 뭐 어울릴 수 있지. 이런 톤인데 감 오시죠? 이거는 칭찬으로 위장한 비난 혹은 은근한 공격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사실 널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질문으로 되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어 보였는데? 정색까지는 필요 없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대신 웃지 마시고 되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바로 수위 조절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자기 말이 간파당했다고 느끼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걸리고 나쁜 짓 하고 싶은 거거든요. 세 번째, 히스테리형입니다. 워낙에 남 뒷얘기 좋아하고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좀 직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동료들 뒷담화 좋아하는 빅마우스 그런 분들, 말도 많고 감정 기복 심하고 관심에 굶주려 있는 관심종자들 정말 많죠. 정신과적으로 보면 좀 히스테리성 성격의 애정 결핍의 환상의 콜라보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혼담을 하면서 이거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 험담도 100% 남한테 한다는 거예요. 딱 끊으세요. 그런 얘기는 나랑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 긋고 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친절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도구로 볼 확률이 높아요. 평소에는 뭐 신경 안 쓰고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얼굴 확 바꿔 끼고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람을 관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웃으면서 정색하는 스마일 컷 방법으로 대응해보세요. 웃는 얼굴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미안. 이번에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말 딱 던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관계를 컷하세요. 어퍼컷을 날리듯이 스마일 컷을 날려보세요. 절대 여지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무례한 인간들은요, 본인이 무례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정색하고 필요하면 질문으로 되묻고 선은 확실하게 그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례한 인간들은 그냥 막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심리 구조 자체가 매우 병들고 비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기 위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려가야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비교하고 비꼬고 찍어 누르죠.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불편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머릿속에 서열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라서 아랫사람한테는 갑질하고 사장님 앞에서는 과도하게 비굴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무례함은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 전략이에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죠. 또 다른 사람 기분 따위는 관심 없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입장만 중요해요. 사과도 못하고요. 반성도 못해요. 이 자기애성 성향의 전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는 막 돌려가고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수동 공격이에요. 이게 되게 간접적이고 굉장히 비겁한 공격 방식인데 정말 막 뭐라고 지적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 돌아버리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 안의 열등감, 정서적인 허기,
공허함을 나한테 만만하고 나한테 반응을 해주는 사람한테 감정 쓰레기통처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당신을 밟고 긁고 찌르는 건데 그런 결핍과 허기는 사실 평생 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참아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선을 안 그으면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 무례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나 은근히 탐색을 하고 테스트를 해요. 한번 허용을 하잖아요. 얜 괜찮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들이받기 시작하거든요. 이 무례한 사람을 처음부터 제어하는 리밋 세팅 기술, 동료든 상사든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계선 설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리액션에 철근을 넣으세요. 웃지 말고 짧게 맞받아치세요. 무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넘기죠. 근데 이게 까딱하면 나를 만만하게 인식해서 나를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밋 세팅 1단계는 표정과 리액션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웃지 마세요. 네 하고 담백하게 받으세요. 가능하면 짧게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게 말보다 훨씬 강력한 no sign이거든요. 내가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나 여기까지만 듣겠다라는 신호를 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 좀 당황스러운데요? 스마일 컷 하세요. 무례한 사람한테 정색하지 않고 선을 긋는 말투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 말은 좀 당황스러워요. 농담이신 거죠?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 좀 그렇네요? 미소는 유지하지만 말투는 단호하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려서 기억하시죠? 이게 사실은 정색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당황하면서도 이 사람 만만치 않네? 선은 있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말보다 태도가 핵심이죠. 세 번째, 회피 아닌 전환. 그러니까 업무로 회귀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상사나 내 윗사람일수록 무례한 말을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툭툭 던질 때가 많아요. 회식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게실에서, 회의 끝났을 때. 이럴 때 이런 말 듣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이럴 때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의 톤을 업무로 전환하세요. 김대리, 주말에 남자친구 잘 만났어? 네. 근데 그 얘긴 그렇고 보고서는 오늘 중으로 드릴게요. 저 근데 지난번 PT 관련해서 한번 여쭤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네 말 정말 부적절했지만 나는 거기에 반응 안 하고 대신 딴 얘기로 가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 무례한 상사한테 가장 강한 대응. 그러니까 무관심 플러스 딴 얘기예요. 더 깊이 안 받아줘요라는 우아한 선긋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회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무례함이 반복될 때 사실 한두 번은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알아서 스스로 고치기를 기다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또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때는 말이든 행동이든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부장님, 그런 말은 제가 좀 불편하네요. 그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는 반응을 최소화하는 거. 회피하지 않고 시선 고정하고 말하기. 말수를 줄이고 관계 거리 벌리기를 좀 하세요. 이런 대응이 누적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지만 예의 바르게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사실 예의 없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예의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의를 지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위한 거예요. 무례한 사람한테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 리밋 세팅은 뭐냐면요, 상대방한테 그만해,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나한테 하게 허락하지 마 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자학하고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런 반응 자체가 나에게 일어난 2차 피해예요. 무너진 날 일으켜야 되는 것도 결국엔 나거든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강화하기 위한 루틴과 훈련이 필요한데 상담 전문가이자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의 저자인 이헌주 교수님이 지식 인사이드 강연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성공 경험 만들기. 성공과 성공 경험은 달라요. 이 성공은 진짜 성취라면요, 성공 경험은 나의 내면적인 경험이에요. 난 이거 해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 성공 경험을 만들려면요, 성공 계획을 해야 돼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내일 내가 성공할 것들을 전날 밤에 다이어리에 3개씩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거울 보면서 나는 오늘도 괜찮았어 3번 말해주기. 그리고 오늘은 커피 안 마시기. 오늘 무례한 팀장의 말에 웃지 않기. 그리고 푸시업 1개, 스트레칭 3분 하기. 퇴근하면서 떡볶이를 사와서 스스로 위로해주기.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게 전부 성공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3개 적고 다음날에 해냈다면 동그라미 치고, 못했으면 X하세요. 이 루틴을 60일만 해보세요. 뇌는 바뀌고 반응이 바뀌고요. 내가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생기고 만만하지 않은 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자존감은요, 그냥 내가 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이 회복 탄력성에 뿌리거든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이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서 만들어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지 대처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 넘는 인간들한테 나 쉽게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생존 기술이죠. 더 이상 참고 웃어주지 마세요. 당신은 무례를 허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자격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단단하게 끝까지 당신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의 불을 함께 밝혀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